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 그 100세 시대라고들 흔히들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또 은퇴 시기는 빨라져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은퇴 후에 또 어떻게 삶을 잘 살아가느냐가 고민이신 분들 참 많이 계시죠. 아우, 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유, 어떡하나. 정말 오래 사는데. 5060 세대들이라고 하죠. 50대, 60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은 70세가 넘어서도 일을 하고 싶다. 네. 건강도 충분하고 하니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평균 퇴직 연령이 53세. 그러니까 한 17, 8년 정도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일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사실 장용 씨도 이제 남의 얘기 아니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요새 그 소위 인기 있는 은퇴 남편 1위가 네. 뭐 설거지 잘해주는 남편? 아닙니다. 또 집에 뭐 일찍 들어오는 남편? 아닙니다. 뭐 자상하게 또 뭐 아내를 사랑해주는 남편? 아닙니다. 예, 요새 은퇴에도 집에 없는 남편이 1위 남편입니다. 예. 왜냐면 집에 소위 뭐 일식이, 이식이, 삼식이 있잖아요. 예, 그런 남편 더더욱 대접 못 받고 집에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은퇴에도 되도록이면 얼굴을 안 보여줘야 훌륭한 남편이라는 겁니다. 오미연 선생님 예, 맞아요? 불쌍해 보입니다. 그 얘기 하시는데. 저도 포함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 친구가 그 남편분이 비행기 기장이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일 나가면은 뭐 며칠씩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편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분이 이제 퇴직을 하고 나니까 하루 종일 같이 얼굴을 보고 있어요. 이게 숨통이 딱 막혀가지고 아우 진짜 너무 힘이 들대요. 돈을 벌어오건 안 벌어오건 같이 있는 게 너무 힘들다고. 왜냐면 그동안에 이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여러 가지 관계를 만들어놨는데 나갈 수가 없잖아요. 남편이 있으면 아침, 점심, 저녁 차려야 되지. 점심 정도는 그냥 해결하셔야지만 저녁도 또 일찍 들어야 되잖아. 여러 가지 아주 여자 현실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그냥 하시니까. 속상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몸은 그렇더라도 마음은 늘 현역이고 싶은 네.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 오늘 그런 분들을 좀 모셨습니다. 은퇴 이후에 정말 우여곡절 겪은 후에 나름의 제2의 인생을 사는데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첫 번째 분부터 소개해 주세요, 장영 씨. 네, 인생 후반전. 평생 현역으로 살고 싶은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을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요, 49살 나이에 대기업 임원직에서 해임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만화방 주인, 부대찌개집 사장님, 엑스트라, 조경관리사 등등 정말 인생의 직업을 여러 가지를 섭렵하신 변용도 씨를 먼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인공 변영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장용 씨께서 여러 가지 직업을 이제 퇴직 이후에 거치셨다고 했는데 현재는 뭘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은 사진 작가로서 또 은퇴자들을 위한 은퇴 준비 전문 강사로 일하고 있는 변용도라고 합니다. 그러시군요. 사진 작가 멋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49에 은퇴를 하시고 지난 16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16년을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도전이었다. 예. 근데 선생님 도전이라는 게 20대, 30대 때 하긴 쉬워도 40대, 50대 하긴 쉽지 않잖아요. 원사님. 네네. 제가 이름이 네. 변용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 이름 자체를 용도. 이렇게 풀이해봤어요. 예. 왜냐면은 예. 한번 운을 띄워주실래요? 네. 변. 변함없는 용기로 도전하는 남자.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삶의 용도가 여기저기 있으셨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멋지십니다. 근데 그 은퇴 준비 강사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강의를 하시는 분인가요? 예. 조금 전에 우리 MC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금 현재 100세 장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네. 50세에 은퇴한다고 했을 때도 최소한 40년은 살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시간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하루에 여가 시간 11시간을 했을 때 무려 16만 시간이 돼요. 그 16만 시간을 어떻게 보람있고 재밌게 보낼 수 있을지를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버느냐보다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수명이 짧았을 때는
그야 뭐 간단한 뭐 돈만 모았으면은 여가로 노후를 그냥 그렇죠. 보낼 수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맞습니다. 100세 장수 시대를 맞이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보내야 할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먹고 자고 하는 이런 걸로서만 도저히 보낼 수 없는 엄청난 시간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노예가 시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죠. 아유, 그렇군요. 예. 아니, 뭐, 은퇴 후 40년 이래도 긴 것 같았는데, 16만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예. 갑자기 확 와닿으면서, 예. 아주 그 동년배분들께서 아주 열심히 강의를 들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저는 또 퇴직한 후에 그야말로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 경험과 곁들여서 이렇게 녹에 들어가는 그런 강의를 했을 때 수강생들은 정말로 실감이 나고 어떤 동감을 갖는 그런 그렇죠. 예. 자세를 많이 공감을 갖더라고요.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변 선생님이 얼마나 강사로 요즘 활발히 활동하시냐면, 매니저가 있으시답니다. 보세요. 매니저 좀 소개해 주세요. 아, 예, 맞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살짝 나와 있어요. 예. 제 매니저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네네. 이흥렬이 예. 자, 남자 같죠? 예, 예. 예. 근데 사실상 예. 제 안 사람입니다. 이흥렬 씨. 부인께서 오셨군요. 아, 부인이시군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오늘 마이크 저- 잠깐만 네. 들어주세요. 부인 자격으로 오신 거예요? 매니저 자격으로 오신 겁니까? 부인이요. 오늘은 매니저 아니네요. 어떻게 매니저가 보실 때 좀 실속은 있나요? 생각을 많이 하시네요. 매니저이긴 한데 네. 남편이 너무 바빠서 네. 잘 따라다니지 못해요. 아, 그럴 정도로요. 바쁘긴 한데 네. 실속이 없어요. 돈이 안 돼요. 그게 문제네요. 그래도 그래도 어떠십니까? 예. 바쁘게 다녀서 좋아요. 예, 그럼요. 맞습니다. 예. 아마 지난 16년간 부부가 함께 겪으신 이야기가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들을 겪으셨는지는 잠시 후에 좀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 듣겠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잠시 후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미연 선생님 정말 저희가 이런 주제로 방송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들 열심히 사십니다. 글쎄요, 그때 제가 어떤 강의를 들어보니까 지금은 일생을 이렇게 한 100세로 따져서 보면은 2가지 이상, 4가지, 5가지도 직업을 가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적에 지금 뭐 수능 우리 하잖아요. 근데 수학 실력만 할 게 아니라 어떤 뭐 언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치중을 해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공부를 어려서부터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해야지 학교 졸업했다가 공부를 끝내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절실하게 제가 느껴지더라고. 아, 내가 배우러 간다면 나 뭐 하지? 공부를 안 했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두려운 앞으로의 미래가 저한테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뵈니까 용기가 생기네요. 그 다시 세 분은 이제 일을 하고 계셔서 그런지 표정이 굉장히 밝으시고 네. 자신감 넘쳐 보이는 모습이 좋아 맞습니다. 보이시는데요. 변 선생님 처음에 그 이제 회사에서 그만둬라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청천벽력이셨겠죠. 예, 뭐 그만두라는 이 얘기를 사전에 미리 들었던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네. 사실상 제 일자리가 없어져 버린 거죠. 와. 예, 그럴 때는 사실상 정말로 제 나이가 그때 49살이었으니까 청천벽력이었고 세상이 무너내려 가는 그런 기분이기도 했었어요. 네. 그 49이면 자제분들도 아직은 청소년기였을 텐데요. 예, 맞습니다. 제 두 아들을 두고 있는데요. 중고등학생이었어요. 사실 뭐 그때는 돈도 가장 많이 들어갈 때고 또 저는 주변에서 나름대로 또 기대를 많이 받고 자랐어요. 또 아이들도 아빠에 대한 그 존경심도 굉장히 컸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일자를 잃고 나니까 정말 실망감도 있고 정말 당혹스러웠죠.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고향에서는 또 수제로 소문난 유명하셨었고, 분이셨고. 아, 예. 회사에서는 또 영업 실적도 좋으셨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리산 청학동 촌놈이에요. 오. 예, 지금은 그 관광지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지만은 제가 어렸을 적에는 그야말로 깡촌이었어요. 예, 그런 마을에서 저는 상당히 수제로 이름이 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서울에 대학을 온 것도 그렇고 또 대학을 졸업한 후에
대그룹에 입사한 것, 그리고 일찍 승진한 것, 이런 것들이 사실상 가족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굉장히 자랑거리기도 했었어요. 예, 그랬던 분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됐으니, 지금 이렇게 뭐 표창장 받으시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요. 옛날 생각 나시겠어요. 저 사진들 보시면. 예, 그 당시 저도 아까 앞에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회사를 다니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촉망을 받는 사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역 지점장으로 있으면서도 그 지점의 실적이 아주 좋지 않은 지점을 굉장히 많은 살려내기도 했었죠. 자, 그런 덕분에 이제 일찍 임원 승진이 남들보다 하셨는데. 빨리 됐기도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남자분들이 그런 일을 겪게 됐을 때 가장 가까운 분이지만 부인께 그 말을 하기가 입이 안 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예, 사실상 망설이게 됐어요. 아침에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는데 그날 아침에 바로 해임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날로 바로 와서 안 사람에게 정말 모기 소리만 하게 네. 나 잘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랬더니 사실상 속으로는 굉장히 저도 걱정을 했죠. 어떻게 나올까. 그런데 막상 나 잘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안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잠시 머뭇하더니 참 잘 됐어요. 당신 오래 살게 하려고 그런 기회를 주셨나 봐요. 그래서 굉장한 위로를 많이 받았었죠. 아니, 이 매니저님께서 배포가 보통이 아니십니다. 마이크 좀 잠깐만 들어주세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 잘 됐네요라는 얘기가 나오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죠. 근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요? 아니 남편이 회식하랴 출장 다니랴 얼굴도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바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살다가는 죽지 않을까 걱정도 했어요. 그런데 살면서 그만뒀으니 얼마나 좋아요. 아, 살아있는 게 다행이다. 네. 오우. 이제는 남편을 볼 수 있겠구나. 네. 건강을 좀 추스리실 수 있겠구나. 아니,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게, 예, 저 예. 우리 병영도 선생님이 회식하실 때 소주를 130잔씩 드셨대요. 네? 130잔. 소주를 13잔이 아니고? 130잔. 네, 하루 저녁에요? 130잔. 아니, 130잔이요? 자리에서. 살아있어요, 사람이? 예, 이거는 제가 그 회식 자리에서 제가 술잔을 세워본 것은 아니고, 지방 지점에 격려차를 갔는데, 안날, 설계사분들, 직원들, 대리점 사장님들 모시고 이제 격려하기 위해서 회식을 했어요. 보통 한 지점에 가면은 본부장이니까 보통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한 100여 명이 돼요. 그러면 한 잔씩만 받아도 얼마겠어요? 그 다음날 그 지점을 이렇게 갔더니 여직원이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본부장님, 어제 술 몇 잔 드셨는지 아세요? 응? 어제 130잔 드셨어요. 여직원은 술 안 마시고 세고 있었네요. 몇 잔을 드시나. 세상에. 그 일원은 아니, 나셨어요? 그 다음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 매니저가 아까 예. 잘 됐네요. 이런 법도 얘기를 하네요. 한 이유가 바로 이제 예. 그런 이유도 있지 않나 이런 아, 싶어요. 실제 선생님 건강이 몹시 상하셨을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이제 퇴직을 한 후에 사실상 잘 걷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 안 사람하고 마트를 가는데 잘 따라다니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후배가 퇴직했으니까 위로차 골프를 한번 치러 가자 그래서 갔더니 언덕에 올라갔다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을 다시 가봤더니 네. 고혈압, 또 부정맥 이런 것도 많이 있게 되더라고요. 아유. 그러니까 막상 일하실 때는 못 느꼈던 것들이 이제 일을 찾아오는 그만두시니까 거죠. 그게 몰려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유, 이렇게들 참 힘들게 일하셨습니다. 이만호 선생님이 누구보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계시네요. 선생님도 그러셨던 거죠? 예, 맞습니다. 아유, 소주 130잔씩 마시고 그렇게 사시는군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술은 안 마십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제일 공감이 가셨어요, 변 선생님 말씀 중에? 그 업무에 대한 조기에 예. 이제 이렇게 성공을 하시다 보니까 예. 빨리 은퇴하신 거. 아, 그렇게 조기에 성공한 게 좋은 것만은 아니네요. 그 한편 길게 본다면 또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만호 쌤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대로 정말 전설로 불리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공감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모델이 돼주시는 겁니다. 네, 오늘 이 세 분을 모시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그럼 장혁 씨, 인생 후반전 두 번째 직업 찾기를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자, 좀 이분들이 살펴볼까요? 주신 네. 그 키포인트입니다. 예. 먼저, 현역 시절의 완장은 내려놔라. 이만호 선생님 완장 내려놔야 되죠? 네, 맞습니다. 마음 자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아, 네. 과거에 내가 어떤 직업, 어떤 직위에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처음부터 낮은 자세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냥 완전히 낮춰야 돼요. 네. 그래야 길이 보이고 낮은 또 자세로. 많은 직장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전혀 앞이 캄캄하게 되는 그 거죠. 내가 왕년에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왕년에 내가 무엇을 했다. 네. 이런 거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변형도 선생님도 한 말씀. 네. 예.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조경관리소도 해보고 대중 드라마의 엑스트라도 해보고 또 음식점도 이렇게 취업해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된 이유 자체는 제가 과거에 얽매여 있었다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내가 과거에 어땠던지 그런 건 다 잊어버린다. 요즘 그것을 뭐 과거의 갑옷 벗기라 그러더라고요. 갑옷 벗기. 그래서 이런 걸 해야지 내가 왕년에 대기업에 임원이었는데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예. 마음을 내려놓고 현실에 맞게 활동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자, 싶습니다. 두 번째 주안점은 하늘은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준다. 변 선생님 준비를 해야죠? 예, 맞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아까 잠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순수 문학지에 수필로서 등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 등단을 했을 때에 응모한 글이 미역국이라는 것인데 사실상 3년에 걸쳐서 썼어요. 그 3년 동안 다시 보고 다시 쓰고 이래 되니까 이제 그게 뭐 좋은 심사평으로 이렇게 수필가의 명함을 달게 되더라고요. 진짜 대단하신 게 변 선생님은 그 강사로 맨 처음에 점수를 받았을 때 100점 만점에 38점. 어머 죄송해요 선생님. 낙제 아니에요? 아이고 죄송해요 선생님. 사실이니까 뭐, 사실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이겨내셨어요? 예, 예를 듣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요즘 강사 활동을 꽤나 이제 요청을 받고 있는데요. 제 자랑 같네요. 그런데 2년 전에 어떤 신문사하고 시니어 파트너즈라는 곳에서 앙코르 스쿨이란 은퇴 준비 학교를 개설하고 프로그램을 해서 수강생을 모집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거기에 참여해서 강사 활동을 시작하게 돼 2년 됐습니다. 그런데 수료를 하고 났더니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강의 시연을 한번 해보라는 거 있어요. 저는 또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넥타이도 빨갛게 탁 메고서 딱 가서 열정적으로 강의 시연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제게 전달된 강의 평가서의 점수가 예. 38점이었어요. 아이고 정말 창피도 하고 예. 정말 처참했죠. 예.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나는 강의 자질이 없는 모양이다. 아유. 이렇게 생각해서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같이 강의를 했던 사람들은 술 한잔 하면서 이랬더니 당신 할 수 있어 이러더라고. 예. 그래서 그 격려를 받고 또 한 사람이 격려를 받아서 노력을 또 재도전하게 하셨군요. 네. 자, 세 번째는 내가 잘하는 일에 몰두하라. 손함서 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요즘 이렇게 아침에 눈을 딱 뜨면서 오늘은 또 어떤 즐거운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러면서 눈을 뜨거든요. 요즘 하는 일이 이제 모델 일이라든가 주례를 서는 일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재능 기부로 주변에서 손주 태어나면 이름도 지어주고 결혼식 날짜도 잡아주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하는 일이. 그래서 이제 제 경험으로는 은퇴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때 돈도 중요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 즐거운 일 재밌어. 이런 거를 좀 찾는 게 더 우선순위가 됐으면 안 되는 이런 생각을 하게 예, 됩니다. 세 분의 인생 선배님들을 뵙고 나니까 장영 씨, 네. 우리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예, 투덜대지 말고요. 왜 가끔 젊은 사람들 조금 지겨우면 투덜대잖아요. 내가 이거 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히 하고 하겠습니다. 예. 오미연 선생님. 저는
제가 이 대열에 있어야 될 사람이라서 저도 용기 잃지 않고 계속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아, 세 분 모습 오늘 너무 아름다웠고요. 네. 세 분의 다음 꿈이 또 어떤 건지 기대가 됩니다. 예, 네. 세 분께 박수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